29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제3회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포럼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반도 철도 주권 확보를 위한 한반도 종단 철도 건설에 관한 주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김세희, 오영식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포럼 공동대표와 국회 박정 의원, 국토부 김경옥 차관,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등 학계, 산업계 전문가 15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포럼에서는 한반도 종단 철도의 당위성과 이를 건설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한반도 철도 주권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를 가로지르는 종단 철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철도 공동체 포럼 공동대표 김세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이은 실무 협상의 결렬, 그리고 지속되는 대북 제재 속에서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3차 정책 세미나에서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의 핵심 과제가, 그리고 한반도 평화 경제와 그리고 남북 철도 협력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한반도 종단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명확하게 좀 제안하고,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4일에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참여 대상국의 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전문가들께 공동체 구상의 세부적인 내용과 이행 로드맵을 설명하였습니다. 거친 반응에 일희일비할 수 없는 것이 남북 관계인 만큼 우리는 묵묵히 한반도 평화 시대를 대비할 준비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본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포럼 정책 세미나는 벌써 3회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해가 될수록 점점 더 깊이 있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어 좀 더 진전되고 그 소중한 밑거름 포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도시설공단은 몽골, 중국 등 6개 국가와 국제철도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설립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일이 어렵고 난관에 부닥쳤을 때 이때 정말로 이제 그 준비를 하고 그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자세가 진짜로 일을 잘 되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오늘 국토부의 철도국의 분들이 우리 과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그 북한의 철도 현대화, 그다음에 남북한 철도 연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좀 더 현실적인 어떤 그 매크로 전략이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제 축사를 가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포럼 김세호 공동대표님께서 앞에 나와 계신데요. 먼저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포럼은 어디까지나 민간 전문가들 관련 있으신 분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희끼리 협의한 내용이지 정부의 어떤 입장이나 정부의 검토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인사 말씀을 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사실 어려울 때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흔히 남북철도 연결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정파적인 입장이나 특정 이해 집단의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시각이 굉장히 많은데 늘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한반도 철도 주권 확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뚱딴 데 없는 한반도 철도 주권이냐 이런 말씀을 하실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냉정히 살펴보면은요
아직도 남북한을 합한 우리 한반도에 우리 민족의 힘으로 건설한 철도, 종단 철도가 없습니다. 남한만 해도 고속철도 때문에 겨우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건설한 겁니다. 아직도 반쪽짜리 철도밖에 우리가 한반도에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100% 우리 기술은 아닙니다만 남의 기술을 도입하고 우리가 발전시켜서 그래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그 처음으로 건설한 것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반도에 고속철도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고속철도 건설을 하자고 할 때 누가 제일 반대를 했습니까? 외국에서 반대를 했습니까? 고속철도 건설하자고 할 때 우리 국민들이 제일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고속철도냐, 고속철도 같은 저기 하지도 말라고 해서 개통하는 날까지 고생을 한 게 우리 국민 설득하기 위해서 고생을 한 겁니다. 최근에 지정학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책자로 소개가 됩니다. 한반도 지정학적으로 북한과 연결이 안 되는 한반도는 대륙 국가도 아니고 해양 국가도 아닙니다. 아주 취향하기 짝이 없는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진 현실이 우리 남한입니다. 대륙 국가로서의 장점도 없습니다. 해양 국가는 전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갖고 갈 것이냐? 한반도 철도 건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영원히 갖고 가자는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89년도에 노태우 대통령께서 우리도 철도를 제대로 된 걸 한번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최초로 하신 때입니다. 그리고 90년에 그 당시 정부의 공식 기구에서 처음으로 고속철도를 하자고 결의를 했고 90년 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 2002년도에 남북 도로철도 연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남북 도로철도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남북철도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연결은 되어 있지만 실핏줄입니다. 동맥도 아닙니다. 실핏줄입니다. 제1차 우리 포럼 때 안병민 박사님이 북한 철도 13이 어떻다는 걸 정확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1910년도에 일제가 만주를 침탈하기 위해서 급조한 게 지금 북한 철도입니다. 그럼 그 북한 철도를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유라시아 철도 연결하자 되겠습니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외국 전문가들, 외국 금융기관, 국제 파이낸싱 기구가 얘기하듯이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를 100km 수준의 기존선으로 개량하면 개량하는 비용은 아마 똑같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고도 지금 어떤 상황이 됐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도 철도 후진국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수천 년 만에 우리 한민족이 우리 스스로 건설하는 철도를 남북한 종단철도 하나 건설하자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5,000년 역사를 가진 우리 한민족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건설한 철도 김세호 공동대표의 현실적인 해법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포럼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 한민족이 꼭 해야 될 철도의 주권을 확보하고 한반도 종단 철도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순수 민간 전문가 활동으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흔히 생각할 때 남북 철도 연결을 하면 북한을 위한 또 북한에 대한 부족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남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 때문에 우리가 섬과 같은 입장이 되어 있는데 남북 철도 연결이 되고 대륙 철도 연결이 돼야 우리 한반도가 특히 우리 남한도 본격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하는 기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종단 철도 건설은 이 시기에 꼭 추진해야 될 우리 한민족의 과업이다. 이런 뜻에서 저희 포럼을 창립하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은 전경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포럼 유입영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서 전경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포럼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 경상대학교 박종철 교수, 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이재훈 명예연구위원, 법무법인 원정은영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가해 세부적인 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현재 대북 상황 등 대외 정세는 여의치 않지만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마련하여 이를 정부에 건의한다는 중론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득실을 떠나 우리나라의 번영을 위한 밑거름이 될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고 참석자 모두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전쟁의 참화 끝에 둘로 갈라진 우리나라. 70년이라는 세월이 갈라놓은 이 땅을 하나로 이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북한 철도를 다시 복원하는 것입니다. 물류와 교통의 대동맥인 철도. 철도가 있어야 산업과 경제, 인프라가 발전하고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우리는 이 수건 사업을 이루기 위해 일찌감치 문을 열었습니다. 북한 당국도 이에 뜻을 같이 해 서로 협력하는 자세로 이 사업을 이어가도록 문을 열고 나와야겠습니다. 그래야 대북 제재 등 강경책으로 압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불신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뉴스 김하영입니다. 화이팅! 전기자동차 전문기업 주식회사 세안이 목포에 판매법인을 신설합니다. 저는 지금 그 설립 계약식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안은 10월 31일 세안 R&D 센터가 위치한 하남시 벤처센터에서 목포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포 세안 EV 양산 판매법인 신설 설립 계약식을 열고 나우리정보통신과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정용 세안 회장과 정재범 나우리정보통신 회장은 김대훈 목포시청 기업유치실 팀장, 박경래 목포과학기술대 산학협력단장, 박지원 의원실의 강성희 사무국장 등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서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세안은 나우리정보통신과 협력해 개발과 생산 라인 구축에 1,200억 원에서 1,500억 원을 1차적으로 투입하는 등 총 2천억 원을 들여 전라남도 목포시에 전기자동차 양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안은 공장 설립 후 연간 최소 2만 대 양산을 가정할 경우 350에서 400명가량 고용 창출이 가능하고 향후 생산량이 연간 10만 대를 넘어서면 고용인원 1만 명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이정용 회장은 한국은 지형의 70%가 산악지형으로 급경사 지역은 경사도가 29.5도에 이를 정도로 가파른 곳이 있다면서 경쟁사 대비 150% 강력한 전격 40kW 출력과 53.3마력의 제원을 보유한 파워풀한 전동화 소형 트럭을 양산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안은 전동화 트럭 외에도 마이크로 전기차, 수제작 전기 스포츠카, 전기 중장비 등 자사에서 연구 개발한 모든 결과물을 목포 공장에서 양산할 계획입니다. 이정용 회장을 직접 만나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1차 한 2천억 정도가 투자돼가지고 만들어지는 프로젝트고 저희가 이제 개발 용역을 담당하는 부분만 하더라도 한 1,2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미국 쪽, 그 다음에 일본 쪽, 그리고 중동, 유럽 이쪽에 이제 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지사들을 통해서 목포에서 만들어지는 그 차량을 전부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목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안과 계약을 체결한 나우리정보통신 관계자도 전기차 관련 특허를 120개나 보유할 정도로 개발 노하우가 풍부한 세안과 손잡게 되어 기쁘다면서 정부 정책에 따라 목포시의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목포시 지역 관계자들도 이번 계약 체결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직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를 누리게 된 목포시는 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해서 이게 목포에 투자를 한다면은 우리 목포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2021년도에 전기자동차학과 신설을 앞둔 목포과학기술대학교도 산학협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 층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요. 또 입학 자원 감소로 인해서 이런 신설학과를 통해서 저희 학교의 자구책도 강구하고 또 목포 지역에 미치는 그런 일자리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계약 성사에는 전남 목포시를 지역구로 하는 박지원 의원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재범 회장이 당초에는 군산 쪽으로도 고려를 하고 계시다가 여러 가지 수출 여건이 좋고 또 근로자 확보 또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이 더 좋은 목포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지원 의원님의 노력도 높이 기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자체 기술력 보유에 집중해온 세안은 이번 EV 법인 신설을 통해 100% 국산화의 꿈에 한 걸음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교통뉴스 김하영입니다. 판교 자유주행 모터쇼가 11월 1일부터 3일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개최됩니다. 자유주행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지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제3회 판교 자유주행 모터쇼 개막식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 성장센터 다목적홀에서 판교 자유주행 모터쇼를 소개하는 영상으로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 조광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용 경기도 대변인, 황수영 경기도 도의원, 최만식 경기도 도의원, 고인정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조승문 킨텍스 부사장, 배동철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가 등 다양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그리고 기업 대표가 참석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개회사와 축사 대신 관계자들이 무대에 올라 질의응답을 이어갔습니다.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판교는 작년 9월부터 제로 셔틀을 시작으로 4차 산업을 이끌어갈 중심지로서 성장하고 있다며 자율주행을 선도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 조광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판교 실증단지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더 번영하길 바란다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도 자율주행의 주인공인 기업과 국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고인정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은 올해 9월 자율주행센터가 개설했음을 알렸는데요. 많은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은 만큼 내년에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전자 제품 박람회에도 참가해 더 많은 투자를 받아 성과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경기, 자율주행을 꿈꾸다라는 퍼즐을 완성한 9명의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산업박람회 전시 부스를 둘러봤는데요. 관계자들은 주식회사 모라이, 디트센싱, 모빌테크의 설명을 차례대로 들었습니다. 이번 산업박람회는 총 21개의 기업이 참가했는데요. 그중 눈에 띄었던 것은 주식회사 에바와 미국 코리아였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에바는 스스로 찾아가는 충전 로봇 등 이동식 전기차 충전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에바의 대표를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되게 작은 로봇인데요. 어떤 로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로봇은 주차장에서 스스로 움직이면서 전기차를 찾아가서 자동으로 충전해주는 그런 자율주행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입니다. 삼성전자 사내벤처 프로그램으로 이 로봇을 개발을 했고요. 작년에 이것을 아이템으로 해서 스피노프를 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원리로 찾아갈 수 있나요? 이게 등록을 하는 건지. 예, 이 로봇에는 자율주행차에 쓰이는 그런 기본적인 기술들과 센서들이 모두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운전자가 주차를 하고 가장 가까운 기둥에 태깅을 하면은 그러면 이 로봇이 그 기둥 위치까지 찾아가서 그 실제 호출한 차량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호출한 차량을 찾게 되면은 그때부터 도킹을 해서 이 로봇에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로 전기차를 충전을 해주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실용화도 가능한가요? 일단은 이 자율주행 로봇이 주차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이 안쪽에 보면 수동 이동형도 있는데요. 먼저 수동 이동형을 가지고 이제 상용화를 먼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동하는 충전기에 대한 어떤 제품에 대한 인증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아직은 상품화하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에 대한 규제 자유 특구 그 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지금 그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은 그 특구가 이제 최종적으로 지정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결정이 되면은 저희가 내년부터 제주도 지역에서 먼저 실증 사업을 먼저 하고 이제 문제 없이 다 진행이 되면은 그때 규제가 풀리면은 그때 이제 제대로 상용화를 할 계획입니다. 위고 코리아 부스에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소형 무인 차량이 있었는데요. 제어 및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공학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자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고 코리아 어떤 업체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 업체입니다. 보통 이제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많이 요즘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기반의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완성에 대한 로봇도 납품을 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아니면 이제 필요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파트로 센서든 아니면 차량이든 로봇이든 개별로도 다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그렇다면 뼈대를 제공한다는 건가요? 하드웨어에 이제 뼈대가 되는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소프트웨어가 더 사실은 중심이 되고 있고 자율주행에서 가장 필수 항목인데 요즘에 다양한 매틀랩이라든가 아니면은 로스 환경이라든가 아니면은 파이썬 다양한 언어들이 랭귀지 환경 개발 환경들이 있는데 그거를 소프트웨어에 국한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적인 플랫폼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다목적홀에서는 11시부터 컨퍼런스가 진행됐습니다. 경기 자율주행센터의 김재환 센터장이 자율주행 생태계에 관한 강연을 하고 있었는데요. 경기도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을 개발한 장본인으로 학생 또는 기술인에게 자율주행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배동철 씨의 글로벌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에 관한 컨퍼런스도 열렸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판교 자율주행 모터쇼.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발빠르게 움직이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이 도로에서 이루어지기엔 여전히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자율주행의 완전 상용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 교통뉴스 11월 첫째 주 퀴즈입니다. 29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 제3회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포럼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한반도 철도 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이 철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를 가로지르는 이 철도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시청자께는 카레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경남 김해시 장현진 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